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보내주신 구글 발표 내용인데요. 와, 이걸 읽으면서 제 얘기 같아서 몇 번이나 무릎을 쳤습니다. 혹시 온라인 쇼핑할 때, 이 제품이 좋을까? 저게 좋을까? 비교하려고 탭을 10개쯤 열어놓고, 정신없어 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거의 매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작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죠. 아, 정말 흔한 경험이죠. 정보를 얻으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는 상황이요.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은 구글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자사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 제미나이를 아예 크롬 브라우저에 내장시켜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과연 이게 단순히 브라우저가 좀 더 똑똑해지는 수준의 변화일까?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뭐랄까 거대한 시도의 시작일까? 구글 크롬 부서장 파리사 타브리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자료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된 사이드 패널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기존 AI 챗봇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AI한테 뭘 물어보려면 별도의 탭이나 창을 열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또 하나의 탭이 늘어나는 셈이었죠. 근데 이건 아예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나온다는 거군요. 와, 인지적 부담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저도 쇼핑몰 탭 5개만 열어놔도 뭘 봤는지 까먹는데 그 정신없는 상태를 없애준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편한 걸 넘어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브라우징의 작업 흐름,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하려는 시도예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 호텔 예약 사이트를 열어두고 가격이랑 조건을 비교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예전 같으면 사용자가 각 탭을 일일이 클릭하면서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비교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이드 패널의 제미나이에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열려있는 탭들 중에서 제일 저렴하고 조식 포함해 수영장 있는 호텔이 어디야? 이렇게요. 와,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럼 제미나이가 각 탭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읽고 분석해서 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제품 리뷰 요약해달라고 하거나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 툴 보면서 다음 주에 내가 참석 가능한 회의 시간이 언제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창 안에 챗봇 하나 넣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용자가 여러 정보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주니까 탭을 바꿀 때마다 생기는 그 집중력 저하, 즉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죠. 정보 소비랑 분석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사이드 패널이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다른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아주 특이하던데 나노바나나 맞죠? 네, 이름이 재밌죠. 이 기능의 핵심은 브라우저가 더 이상 컨텐츠를 소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소비와 동시에 창작이 일어나는, 뭐랄까, 하나의 스튜디오로 바꾸는 거죠. 자료에 나온 인테리어 예시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제가 인테리어에는 영 재능이 없는데 마음에 드는 거실 사진을 발견하고 이걸 좀 더 따뜻한 북유럽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말하면 AI가 새로운 영감 이미지를 척척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복잡한 데이터가 담긴 표 이미지를 보고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흐름에 끊김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열어서 편집하고 다시 저장해서 업로드해야 했죠. 이 모든 번거로운 과정이 브라우저 안에서 그냥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강력한 도구를 직접 가져다 주는 방식이군요. 굳이 다른 데로 갈 필요 없이요. 네, 기술 용어로는 끊김없는 통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사용자가 겪는 모든 불편함과 마찰을 제거하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컨텐츠 소비자랑 창작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약간 걱정스러워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기능들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더라고요. 커넥티드 앱 기능, 제미나이가 제 지메일, 캘린더, 지도, 유튜브까지 전부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구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또 사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AI의 진짜 가치는 하나의 앱이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여러 서비스에 흩어진 사용자의 데이터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료에 나온 학회 참석 시나리오를 보면 정말 강력하긴 해요. 다음 주 학회 가는 비행편 좀 알아봐줘. 이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제미나이가 알아서 제 지메일에서 학회 안내 메일을 찾고 그걸 기반으로 구글 항공편에서 실시간으로 비행기를 검색해서 추천해준다니 나중에는 동료들한테 도착 시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써준다고 하고요. 그 모든 과정이 사용자의 추가 지시 없이 단 하나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치 진짜 유능한 개인 비서처럼요. 잠깐만요. 근데 그건 제 지메일에 있는 학회 정보나 구글 캘린더 일정을 AI가 마음대로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구글이라도 이건 좀 찝찝한데요. 옵트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제미나의 설정에 들어가서 내 지메일 정보랑 연동하는 걸 허용한다고 명시적으로 선택해야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클릭으로 그 연결을 끊을 수도 있죠. 즉, 모든 제어권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노릴지 개인정보를 더 우선시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런 개인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간다고요. 개인 맞춤형 지능이라는 기능도 있던데요. 네, 앞서 말한 커넥티드 앱이 여러 서비스의 현재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이라면 개인 맞춤형 지능은 사용자와 AI의 과거 대화 기록, 그러니까 맥락을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일머리 기호로 정리해줘 라고 요청했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스타일로 답변을 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AI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수동적인 도구였다면 이제는 사용자의 성향과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제안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진화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 변화를 범용 도구에서 사용자를 깊이 이해하고 관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변모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진짜 영화에 나오던 개인 비서 AI가 현실이 되는 느낌이네요. 물론 편리함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되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끊임없이 사용자가 항상 제어권을 갖는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 결정과 통제는 인간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읽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자동 브라우징 기능입니다. 자료 한쪽에 에이전트적 행동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쳐서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능들이 모두 이 자동 브라우징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AI가 단순한 조수를 넘어서 사용자를 대리해서 실제 행동에 나서는 에이전트 웹 시대, 그 서막을 여는 기술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자동 완성 기능에 비유하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동 완성이 주소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단순 정보를 대신 입력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 자동 브라우징은 아예 우리의 해야 할 일 목록 전체를 대신 처리해주는 수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의 브라우저는 우리가 직접 책을 찾아야 하는 도서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지시를 받은 사서가 직접 책을 찾아 읽고 요약해서 보고서까지 써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시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던데요. 예를 들어 제가 지난달에 경비보고서 제출하는데 2시간이 걸렸거든요. 영수증 찾으려고 이메일 뒤지고 양식 채우고 진짜 이걸 AI가 대신해준다면 월급보다 더 기쁠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병원 예약, 세금 서류 수집, 배관공 견적받기, 구독 서비스 해지, 심지어 운전면허 경신까지 대신해준다고 하니 일상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귀찮은 일들은 정말 전부 AI에게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작업까지 가능한데요. 자료에 나온 Y2K 파티 준비 예시가 아주 흥미롭죠. 사용자가 영감을 받은 파티 사진 하나만 딱 보여주면 제미나이는 첫째, 사진 속 소품들을 인식하고 둘째,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슷한 상품을 찾아내고 셋째, 사용자가 설정한 예산에 맞추어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 코드까지 적용해 줍니다. 심지어 구글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을 허용하면 쇼핑몰 로그인까지 알아서 처리하고요. 근데 AI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물건을 구매까지 한다니 이거 좀 무서운데요? 만약 AI가 오류를 일으켜서 엉뚱한 물건을 100개씩 주문하면 어떡하죠? 당연히 드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최종적으로 돈이 결제되거나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처럼 민감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 직전에는요, AI가 반드시 작업을 멈추고 사용자에게 이대로 진행할까요? 라고 명시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최종 승인 없이는 절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죠. 이건 AI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뢰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결제 라인이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능이 구글 혼자만 만들어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상의 모든 웹사이트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배경에는 범용 상거래 프로토콜, UCP라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기술 표준이 있습니다. 이건 구글이 쇼피파이, 엣시, 타겟 같은 업계 선도주자들과 함께 만든 새로운 개방형 표준이에요. 이 표준의 진짜 의미는 자동 브라우징을 구글만의 폐쇄적인 기능으로 만들지 않고 앞으로 어떤 AI 에이전트든 이 규칙만 따르면 다양한 웹사이트랑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웹의 문법을 만들겠다는 야심입니다. 웹 생태계 전체의 진화를 이끌겠다는 거죠. 와, 이건 그냥 크롬 브라우저의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라 AI 시대를 위한 웹 표준을 새로 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웹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죠.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 단순히 똑똑한 브라우저의 등장이 아닌 게 확실해 보입니다. 정적인 정보를 보여주던 창문이었던 브라우저가 이제는 멀티태스킹 파트너, 또 창작 스튜디오, 통합 비서를 거쳐서 마침내 나를 대신해 일하는 자율적인 대리인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논의한 모든 기능은 결국 사용자의 수고와 마찰을 없애준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거든요. 과거 우리가 직접 마우스와 키보드로 웹을 탐색하고 조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의 의도를 말하면 웹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를 드리자면 현재 이 새로운 제미나이 기능들은 미국 내 맥OS, 윈도우, 크롬북 플러스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능인 자동 브라우징은 현재 미국 내 AI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 모든 변화는 브라우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똑똑한 브라우저의 등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보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의도와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새로운 웹 시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